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100분이 살짝 좀 넘었는데 120분 정도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제부터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네, 이 자리에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정확한 행사명이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입니다. 저희 지금 같이 봤는데 이 목적이 대국민 직접 소통,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민들과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건데 일단 먼저 좀 당초 기획대로 됐는지 총평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전체적으로 보면요, 예.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들은 보통 하면은 네. 외교 안보, 정치 사회, 그다음에 뭐 검찰 개혁이라는 게 주제별로 하잖아요. 예. 주제별로 질문을 하고 질문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기자들이 손을 들지만 이렇게 순서대로 그래도 주제를 정해지는데 오늘은 그런 순서에 관계없이 하다 보니까 약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조금 정리가 덜 된 느낌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사회 보시는 분도 물론 이제 처음이시니까 그렇긴 그렇죠. 한데 또 배철수 씨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동갑이니까 이럴 때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사회자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질문자를 선정하고 아니면 중간에 이제 이게 결정이 있는데 약간 조금 아쉬움이 조금 남아요. 솔직히 보면. 전체적으로. 그렇죠. 예. 왜냐하면 주제 정하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질문자 선정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주제별로 이번에는 이제 이걸 받겠습니다 해도 두세 번 받고 이래야 되는데 약간 혼란스러운 느낌? 그리고 계속 이제 질문을 받겠다고 손을 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300명 오셨는데 아마 3분의 1도 질문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럼 멀리서 오신 아무래도, 분들 예. 다 질문할 걸로 생각해서 다 왔는데 시간상 봐도 100분이면 한 질문에 답변까지 해서 5분 잡아도 한 20분밖에 안 되는 건데 처음부터 조금 숫자가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싶기도 예. 하고 아무튼 좀 전체적으로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아쉬웠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굳이 총평을 한다면 네. 일단 한 줄로 탁현민이 옳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낮에는 하루 종일 탁현민 전 행정관이 이런 토론을 나 같으면 안 했겠다라는 갖고는 논란이 좀 많았었는데 네. 우선 첫째는 일반 패널들을 모셨다는 데 이제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하셨던 분들 하나하나가 모두 이제 그 가슴 뭉클한 사연들을 갖고 대통령께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봤는데 먼저 우리 현 부위원장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 주마간산식으로 지나가서 대통령의 고민을 이렇게 끄집어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쭉 지났습니다만은 지금까지의 대통령이 보여줬던 인식과 네. 여러 계기를 통해서 임기 반 동안 보여줬던 인식과 그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사회가 지금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현안들에 대한 그 고민을 네. 대통령의 고민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이 토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우선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형식이 너무 내용을 지배를 하느라고 네. 형식이 너무 내용을 지배하느라고 어수선하고 과연 이 귀한 2시간 동안 대통령의 시간을 뺏어서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방송사가 중계를 했을 텐데 네. 국민들이 모두 다 여기에 모여서 봐야 그걸 봤어야 할 정도로 대통령은 2시간을 다 뺏겼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다 모든 걸 투입했었어야 하느냐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임기 반환점을 돌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초입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 초반에 이 시작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죠. 예. 저희들이 항상 토론을 하면 사실은 기자들 토론하면 정치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예. 거의 네. 정치 얘기 반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회 문화 그다음에 이런 얘기 하기 마련인데 지금 아마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정치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아요. 보니까 정치 문제는 아마 조국 장관 인사 문제 얘기하고 검찰 개혁 2가지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부동산 민생 얘기라서 이게 우리가 그래도 일반 국민들은 이런 쪽에 훨씬 관심이 많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오늘 이제 젊은 분들도 좀 있었는데 이제 교육 문제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됐잖아요. 네. 좀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을 많이 좀 못 다뤘던 것 같아요. 입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이제 국민과 임기 반환점을 도는 입장에서 소통을 강화한다, 직접 소통을 강화하는 그런 취지는 어느 정도 좀 성공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짚어야 될 부분을 좀 못 짚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혹시 인상 깊거나 좀 다뤄야 되는데 좀 이 부분은 못 다룬 것 같다라고 하신 부분이 좀 있으신지요? 중간에 이제 처음에 시작하면서 민식이 부모님들이 뭉클한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그 시작을 하고 그 후에 이제 노동 문제 이렇게 넘어가면서 본격적인 질문들이 진행이 됐는데 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한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이제 송구스럽다는 말을 이제
하셨는데 그 이후에 부동산, 남북 문제, 지소미아 이렇게 등등 넘어가면서 사실은 그동안 쭉 말씀하셨던 것과 예. 뭔가 달라졌거나 뭐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물론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행사였고 대통령이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아가면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는 그런 면이 있었지만 자상한 대통령으로서의 모습은 보여줄 수는 있었지만 지금 굉장히 어렵게 처해 있는 우리 사회의 난제를 풀어나가는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는 지도자로서의 대통령의 모습은 끝내 볼 수 없었다라는 아쉬운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네. 네. 국민들의 예. 네, 저는 말씀해 약간 뭐 이런 문제도 있던 것 같아요. 아마 조국 장관 관련해서는 뭐 송구하다, 사과한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단어를 그렇죠. 좀 직접 예, 썼어요. 지난번에도 예. 뭐 송구한다 두 번 썼는데 사과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은 이제 조국 장관을 뭐 좀 아쉽다 이런 게보다는 어쨌든 좀 미안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론이 양분된 것 같아서 어쨌든 본인의 책임인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한다 그랬거든요 국민들한테.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 그래도 좀 솔직하게 인정할 건 인정했다. 그동안 여론에서도 보면 지금까지 태도랑은 좀 그렇죠. 조금 예. 왜 사과하지 않냐, 대통령이 직접 뭐 표현하지 않냐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리고 뭐 이제 직접 민주주의, 그러니까 서초동과 광화문이 뭐 직접 민주주의 실현이다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여론이 좀 갈렸다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한테 송스럽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은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물어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제 하나씩 되짚어 보도록 하겠는데 일단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먼저 짚어주셨으니까 다음으로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중요성 굉장히 거듭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공수처 이야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반 국민 패널이다 보니까 질문이 이제 구체적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네. 못해서 검찰 개혁과 공수처 부분을 이제 대통령께서는 이제 답변을 주셨는데 사실은 그 공수처가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지만 네. 사실은 지금 우리 그 공수처를 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그러니까 검찰 개혁과 공수처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과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습이 검찰 개혁의 진짜의 모습인가라는 다른 반박의 의견도 사실은 있거든요. 우리 사회 일부. 그러니까 검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사실은 중요한 검찰 개혁이다. 네. 근데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가고 있는 검찰 개혁의 모습은 그와는 좀 다르다라는 일부의 주장인데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대통령은 못 하시고 네. 안 하시고 그 전부터 쭉 애초에 있었던 부분부터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있었던 국정농단의 모체가 되는 거고 이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쭉 또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서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이 야당의 비판, 국민 일부의 비판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가슴속에 좀 수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가 야당 탄압을 위한 것이다라는 주장은 오해이며 특히 과거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공수처 도입을 제기했고 이회창 후보가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말씀도 하셨는데 그렇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원론적인 얘기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 야당에서도 찬성했던 얘기다. 예. 그리고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이 한 7,000명 정도 잡는데 판검사가 한 5,000명이고 나머지 한 2,000명 정도는 이제 경무관이라든지 고위 공직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당 탄압이다라는 거는 안 맞다. 기본적으로 여당 인사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건 맞는 것 같고 이제 국회의원 중에 7,000명 중에 국회의원 야당 많으면 한 150명 정도인데 그거 가지고 이제 야당 탄압용이라 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공수처 얘기는 아마 제가 보기에 좀 뭐 길게 얘기하기 어려운 게 이게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고 예. 국회에서 다룰 얘기거든요. 오늘 뭐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선거제하고도 관련된 얘기라서 제가 보기에 대통령이 직접 자세하게 언급하기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특히 선거제 부분은 또 얘기가 나와도 아마 대통령이 직접 얘기하기는 곤란할 거예요. 예. 국회의원들의 본인들의 어떤 자리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와도 이거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데 당연히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부분이라 네. 그 정도 선에서 아까 마지막 멘트도 패스트트랙에서 잘 처리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자막에서도 나가고 있지만 검찰 스스로의 개혁을 주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윤석열 총장의 이 신임에 대한 발언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굉장히 대통령이 정무적인 판단을 가미해서 하신 말씀인 네. 거로 이제 저는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그 검찰과
청와대 혹은 대통령과에게 갈등설도 불거지고 있는데 그리고 검찰의 자체 개혁을 주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동력 내지는 그다음에 국민 일각에서 일고 있는 약간의 갈등설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신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저희 뭐 대화 좀 말미에 나왔습니다만 또 중요한 문제잖아요. 지소미아. 그렇죠. 네, 지소미아. 문 대통령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뭐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뭐 일단 밝혔는데 지소미아 사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라는 입장에 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 오늘의 문 대통령의 언급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원론적인 입장이죠. 지금까지 예. 밝혔던 입장이고 일본이 결국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를 연장하기 어렵다라는 네. 이제 입장이고요. 저는 아마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바뀔 것 같냐? 꼭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요. 일본이 네. 오히려 우리나라 여론보다도 더 높더라고요. 일본에서 이거를 네. 하는 이론이.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거는 뭐 지소미아는 뭐 종결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보니까 아마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2014년에 한미일 간에 이렇게 정보교류 협정을 체결한 게 있거든요. 네. 뭐 그런 부분으로 보완할 거라는 보도도 있는 거 보면 아마 지소미아는 종결되고 그 이후에 한미일 간에 뭐 공동으로 정보 교류하는 걸 좀 강화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예. 네. 또 2, 3년 전과 비교를 하면 이 북한 문제 또 북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전쟁의 위험은 제거가 됐고 또 남북 관계는 뭐 개인적으로 보람을 느끼는 분야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남북 문제뿐만 아니라 좀 전에 얘기했던 지소미아 건뿐만 아니라 네. 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이 그동안 쭉 하셨던 말씀이나 혹은 대통령의 그 인식을 읽을 수 있는 행간의 여러 가지 계기가 있었던 거에 비해서 전혀 오늘 그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을 읽을 수가 없어서 네. 이런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해요. 지금 그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한반도에서 이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한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이다. 그리고 네. 아직도 대화 국면이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오늘 또 북한은 우리에게 심지어는 뭐 삶은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미국과의 대화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여전히 그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고 있고 네. 험한 말로 우리나라와 미국을 좀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전히 우리 지금 그 전쟁의 위협을 제거해서 많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비핵화 협상은 우리가 아닌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다라고 규정하시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소미아 건도 그렇고 이 문제도 그렇고 검찰 개혁 문제도 그렇고 그 임기가 반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일각에서 여러 가지 주문들이 있습니다만 이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인식이 그동안과 크게 변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남은 임기 반도 굉장히 그 갈등을 내재하고 갈등의 요지들이 많이 있는 그런 임기 반을 좀 지나가게 될 것 같다라는 아쉬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반드시 성과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에서 뭐 좀 낙관적인 기대를 표출한 것인지 아니면 뭐 어떤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뭐 좀 간접적으로 얘기를 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일단은 뭐 지금 북미 예. 간에 이제 핑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네. 어쨌든 한미 뭐 연합 그 공군 훈련을 유예하면서 북한의 어떤 태도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직접 그 정도 갖고는 부족하다 이런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들고 와라. 뭐 체제 보장이든지 간에 아니면 뭔가 할 수 있는 카드를 들고 와라. 훈련 연기 정도는 안 된다라는 아마 메시지인 것 같아서 당장 아마 북미 간의 뭐 대화가 열릴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뭔가 이제 주고받는 건 있는 거거든요. 한미 간에 어쨌든 이제 훈련 연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을 보이는 거라서 저는 뭐 추가적으로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뭔가 더 내놓으라는 얘기인데 예. 물밑에서 뭔가 대화는 시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저희가 좀 뭐 시간 관계상 이제 경제 분야, 경제 문제를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좀 자신 있다고 장담을 한다며 성장률이 비록 어려워져도 과거 정부처럼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과 의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그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예.
실무부처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고 계시는지에 대한 의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선은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지금 부동산이 굉장히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뭐 대통령께서는 서울의 일부 고가 아파트라고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은 지금 뭐 부산도 그렇고 예. 대구도 그렇고 일부 지역에서는 뭐 하루에도 억씩 올라간다는 보도가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과연 실무부처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고 계셔서 이렇게 부동산이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한번 돌아볼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예. 생각이 들었고요. 역대 정권이 모두 그 경기 부양 수단으로 부동산을 썼기 때문에 우리 정권에서는 절대 그런 거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역시도 너무 그 한정된 상황만을 쳐다보고 말씀하신 거 아닌가. 이 이후의 답변에 이제 뭐 3기 신도시 말씀도 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정말 필요한 위치에 정말 필요한 규모의 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게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 가격이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도 관련돼 있는 문제고 일부 생활 변화에도 관련된 문제인데 대통령이 너무 한쪽만 보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좀 들었어요. 네. 네. 마지막으로 두 분께 여쭙고 오늘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말 많은 국민 패널 분들이 출연을 했기 때문에 질문의 기회도 있었지만 다 하지 못한 분들도 있고 두 분이 보시기에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꼭 물었어야 했고 꼭 들었어야 했던 답변이 있는데 이거는 좀 아쉽다 하는 나오지 부분이 않아서 좀 있다면 아쉽다 하는 딱 부분이 하나 있죠. 예. 가장 첨예한 거. 한미 방위비 아. 분담 어떻게 할 예. 것이냐. 물론 이제 뭐 대통령이 정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뭐 대사가 지금 뭐 우리 외교위원장까지 부르면서 하는 상황이라 어찌 보면 마지막 순간에는 대통령 대 대통령끼리 결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그게 사실은 지금 뭐 미국이 뭐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잖아요. 예. 이걸 과연 어떻게 이겨낼 것인지 그 얘기를 한번 누군가 좀 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그 어떻게? 마무리 말씀하시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을 하셨어요. 국민통합 얘기하고 그동안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대통령께서 지금 너무나 쫙 갈라져 있는 국민들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어떤 국민통합에 대한 질문이 좀 있었고 이에 네. 대한 대통령의 고민 어린 진솔한 답변이 좀 있어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한번 우리 국민이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런 질문이 없어서 구체적인 질문이 없어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두 분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짚고 뭐 자세하게까지 좀 못 들어갔지만 좀 아쉬운 마음에서 이 자리에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